네, 안녕하십니까. 보드게임 지도사 전성호입니다. 예, 여러분들, 보드게임 지도사 과정을 시작한 지 이제 한참 시간 지났는데요. 보드게임 지도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목표를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진행할 수업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수업이에요.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집중해서 이 수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다양하게 할 테니까 좀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내용이에요. 게이미피케이션. 실제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5년 정도 됐네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한 3년 됐고요. 실제로 외국에서 2012년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간단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드게임을 이렇게 수업에 넣을 수 있는 이유는 게이미피케이션의 어떤 일환으로서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전에는 수업에 이렇게 게임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수업에 게임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펴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제4차 혁명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농업경제였어요. 농업경제였다가 산업경제로, 산업경제가 서비스경제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게이미피케이션에서는 이런 것을 경험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경제에 있을 때는 원재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재배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체가 가능하죠. 그래서 직접 가서 해서 하면 되는 거고. 특히나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속성에 속해요. 그래서 그 속성 중에 하나를 이제 쓰는 건데, 산업경제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대량 생산하면서 일어났잖아요. 물건들을. 그래서 표준적이죠. 그래서 어떤 유형의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에서 제조로 바뀌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경제를 거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죠. 그래서 무형의 것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공급해주고 제공해주니까 그러니까 제조는 만들어 놓으면 한다라고 하면 서비스는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해주거나.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가치를 주는데요. 그래서 기억에 남을 만한 가치를 주느냐 안 주느냐예요. 그래서 기억에 남을 만한 가치를 주는 거고요. 그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기회를 제공을 언제 해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 경제에서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 숙소 제공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 와서 다양한 일들을 해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경험 경제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험 경제에 실제로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삼고 있는데 어떤 경험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경험을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 경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4차 산업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다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게임 외의 영역에서 게임적인 사고와 요소를 활용해서 플레이어를 몰입시키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이래서 이제 경험 경제고요. 실제로 게임이라고 하는 건 게임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소통하다, 게임을 뭐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교육화하다, 에듀케이션 이런 것들을 같이 합쳐서 쓰는 건데, 그래서 게임 위의 영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에다가 게임적인 사고 요소를 같이 넣는 것. 어떤 뭐 회사 이 업무에다가 게임적인 사고를 넣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가 없거든요.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재미가 없어요. 실제로 학습하는 것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재미의 요소를 집어넣어서 하느냐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플레이어를 몰입시키고, 어떻게 해서 몰입을 시키느냐? 재미를 느끼면 아이들이 몰입을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렇게 게임의 요소를 재미없는 일, 지루한 것, 그 다음에 어려운 공부를 마치 게임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재미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유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보드게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가 많이 나와요? 최근 들어서 코딩 게임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교과 과정 안에 들어가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게임을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게임의 요소로다가 만든 것이 이제 코딩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의 요소를 재미없는 일, 지루한 일, 어려운 일에 집어넣어서 재미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아이들이 재미없는 것을 어떻게 재미있게 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맥고니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의 특징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목표는 어떤 목표가 있느냐? 바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끝에 있어야 될 목적의식이 있고요. 최종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규칙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발견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포인트나 이런 진척도, 레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통해서 어떻게 레벨업을 하고 또 진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도 알 수 있고 라고 하는 거죠. 그 자발적인 참여는 아주 기본이죠.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 게임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게임들은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이 어디서 나왔어요? 게임의 특징에서 나오죠. 게임의 특징이랑 보드게임의 특징, 게이미피케이션의 특징이랑 같이 다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 과제, 그 다음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신속한 피드백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게임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에스테틱, 다이나믹, 메커닉스, 그러니까 게임 에스테틱, 게임 다이나믹스, 게임 메커닉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개발 과정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할 때는 게임 메커닉스를 통해서 다이나믹스, 에스테틱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이렇게 됩니다. 게임 에스테틱은요, 실제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재미를 느끼게끔 그런 상황들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는 그때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메커닉스 같은 경우는 그때 활용되는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그러므로 이걸 만들어서
그런 상황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게끔 해야지. 그래서 그때 어떤 도구를 써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개발 과정이라면 실제로 보드게임 수업을 할 때는 그 도구들을 가지고서 이런 행동을 하게끔 하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얘기예요. 앞에 있는 얘기야. 이 이야기.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게임 에스테틱, 게임 다이나믹스, 게임 메커닉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게임 메커닉스와 다이나믹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메커닉스는 도구라고 했죠. 게임의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어떤 도구들로 이렇게 몰입을 이끌어내느냐라고 한다면 게임 다이나믹스는 그때 플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런 점수를 주는 도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점수를 주는 걸 가지고서 내가 보상을 얻었다라고 하는 반응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내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성취를 어느 정도까지 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상재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 플레이어 그 게임 도구상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 돈으로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이제 자기를 꾸미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순위표를 통해서 내가 경쟁에서 몇 등 정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선물이나 기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줌으로써 본인의 이타심을 굉장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차 반응인데 2차 반응을 통해서 다양한 반응들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반응이지만 실제로 본인의 상태나 자아 표현,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들도 드러날 수 있고 레벨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취와 자아 표현으로도 이제 2차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그 플레이어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점수를 주고 이게 가상재화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도 이제 제가 진행하는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런 보상, 상태, 성취, 자기표현, 경쟁,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한번 활용해 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게임화라고 하는 것,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공부는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하지만 재미는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이는 어때요? 게임은 어때요? 재미있을 뿐인데 교육적으로 무의미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 교육에 어떤 도움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같이 붙여서 교육의 공부의 게임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게임이라는 수단을 가진 재미를 이용해서 게임이라는 이 재미라고 하는 요소를 가진 게임이라는 것들을 해서 교육의 기능, 학습 성과를 조금 더 달성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 교육 게임하다, 게이미피케이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게이미피케이션은 더 큰 의미로 마케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뭐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은 교육에서 어떻게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유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어떻게 즐겁게 게임을 하도록 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실제 이제 게임화의 효과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다중지능이라고 아시죠? 다중지능. 예. 다중지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지능이 있어요. 언어지능 중에 언어 표현력이 있고 민감성이 있고 논리적 주장이 있대요. 그것들을 이제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능력, 의사소통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협상이나 설득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화의 효과들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논리 수학 지능도 있어요. 수학적 사고, 이해, 또 문제 해결력이라고 있어요. 또 논리적 사고,